결국엔 건축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시아에게 공간이란 무엇이고 학교란 무엇이고 건축이란 무엇인지 그의 모든 질문이 이번 발표에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아가 등장하면 그 어떤 때보다 더 열정적인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긴 여정을 소개하게 된 재심 세 번의 그 주연 이시아입니다. 저의 논문 발표 주제는 건축입니다. 저도 건축에 대해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꼬마 건축가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움에도 도전해봤습니다. 그럼 저의 건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논문을 정할 때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발견은 사소한 것의 애착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저는 새로움이었습니다. 새로움에 도전하고 싶었고 새로움에 목말랐던 저는 새로움에 도전하고 싶어 건축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공간입니다. 공동체 삶의 공간에 대해 논문을 통해 풀어가고 싶었고 새로움에 목말랐던 저는 건축에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치니 의미를 녹인 공간의 탄생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만든 학교 다닐랍니까? 네. 위의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설계도입니다. 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제 삶의 표현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을 풀어낸 것으로 서론 부분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공동체 이야기를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저에게 건축이란입니다. 저에게 건축이란 집중력입니다. 건축을 할 때, 하나의 모형을 만들 때, 하나의 설계도를 그릴 때 저는 되게 하나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하여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중력은 누구에게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집중력이 되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설계도를 해보고 모형도 만들어 보니 제가 하루 동안 그것만 잡고 계속 그것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되게 좋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몰입도입니다. 집중력이랑 몰입도랑 같은 말이긴 한데 제가 한 가지를 몰입하여 1년을 잡고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논문을 통해 이렇게 1년을 질질 끌면서 했는데 되게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이런 몰입도 부분에서 제가 많이 성장을 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세함입니다. 제가 이렇게 활발하고 성격이 되게 막 활기차고 해서 섬세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대충 하고 대충 만들고 그랬는데 설계도 하나하나 만들 때 1mm가 어긋나면 모형도 1mm가 어긋나서 모형이 다 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섬세한 부분에서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인데요. 저의 삶을 공간에 놓으려고 하니 공동체 삶이 빠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1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공동체적인 삶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저는 1살 때부터 공동육아에서 지냈습니다. 누나와 같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보냈고 그렇게 저의 공동체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첫 공동체 삶이었고 기억은 안 나지만 그곳에서 저는 행복했고 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첫 공동체 삶을 살게 되었고 부모님은 그때 저를 조금 더 대안적인 삶을 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공동육아 후 두 번째 대안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학교 2년의 삶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시계는 13시 59분이라고 나타내져 있는데 저의 13살 뜬 무렵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6학년이니까. 저의 미래가 중요하니 엄마에게 추천한 곳을 찾아보기도 하고 캠프도 가보며 점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지는 지평선학교와 간디학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전 지평선을 가고 싶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쪽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지평선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은 간디학교에 면접을 넣게 되었고 그렇게 간디학교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간디학교는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디학교에 간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간디학교에서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들었고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그때 항상 행복했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또 1년이 지나 15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업을 들었고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자율적인 선택이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반복적인 수업을 들으며 1학년 때와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1학년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선배가 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무료하게 2학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2학년 과정에서 좋았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무빙스쿨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같은 수업과 같은 활동을 해야 되었고 당시에는 짜증도 나고 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필수였던 수업들이 저에게 많은 배움과 많은 성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 필수 수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했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할 수 있어서 되게 많은 배움이 없고 새로운 것에 많이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2학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간디에서의 3학년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희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졌습니다. 전 조금 더 대안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고자 했고 그렇게 동백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 공간의 대의입니다. 저기 나오는 영상은 제가 만들기 작업하는 부분의 영상입니다. 저희 하나하나 칼로 다 잘라가지고 해야 돼서 되게 힘든 작업입니다. 네, 여기서는 공동체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두 개의 대안학교의 차이입니다. 저는 간디학교도 다녀봤고 동백학교도 다녀봐서 두 개의 대안학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압니다.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 확연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중 저는 주체적인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주체적인 공간은 학교 선생님이 주체적인 게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물론 간디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그것을 이제 줄 때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업 정하기 그리고 책임활동 정하기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교사회에서 정하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은 주체적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두 개의 대안학교를 살아본 결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동백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학생의 주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선생님들이 많은 지지와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공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이것을 해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다 보니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막연히 갇혀있던 내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한 공동체에서 살고 싶다면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중학교 3년까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네,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본론이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밭에서 시작된 기나긴 꿈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제목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 수다 때 얘기였죠. 그때의 저는 모든 것에 열정을 두고 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때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돌담 하나에 모든 열정을 쏟아냈고 꾸미고 싶다는 욕구가 막 치솟았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욕구와 열정이 치솟아 갑자기 그냥 만들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돌 하나하나를 나르며 되게 정성을 들였어요. 그렇게 돌담이 완성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무엇을 만드는 것이나 무엇을 꾸미는 것을 되게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논문 주제인 건축과도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건축 스토리의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저에게 동백학교라는데요. 전 동백학교에서 많은 것을 성장시키고 나에 대해 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고 있던 삶은 이런 삶입니다. 내가 흥미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삶. 모든 방면의 가능성을 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나아가는 삶. 사람이든 자연이든 주변과 친해지고 그 상태에 빨리 녹아드는 삶. 전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드는 학교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아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삶을 건축물에 담았습니다. 그럼 동백학교는 어떤 공간일까요? 제가 살아왔던 삶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동백학교에서는 다른 공동체와 사뭇 다른 느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주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공동체들은 그래도 조금씩 학교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공간이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반 학교는 교실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도서관, 강당, 식당이 있는 정말 평범한 학교. 일반 학교와 매우 비슷한 설계된 학교가 대부분의 학교 건물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이 주는 느낌은 학교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며 또 그렇게 모든 공간이 나눠져야만 학교인가 의문점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교란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외관으로는 한번 학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외관으로는 강당, 교무실, 식당, 교실이 있습니다. 이 구성이 대부분의 학교고 비슷한 학교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다 비슷하게 생겼죠. 창문이 많고 강당이 있고 식당이 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주는 느낌도 학교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형식적인 공간을 말하죠. 그럼 우리 학교와 공교육, 즉 일반 학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교는 일단 구조 공간이 다릅니다. 물론 저희 학교도 교무실과 식당은 있습니다. 하지만 교무실과 식당은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저희 학교의 교무실은 만남의 광장 같은 곳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논문을 합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이라도 다른 느낌을 줍니다. 또 저희 학교는 자연이 주는 지혜와 공동체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학교를 넘어선 학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공간이 학교라는 느낌보다는 집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학교를 넘어서다. 저는 16년 동안 대안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어떤 것이 잘 맞는지 잘 압니다. 물론 공교육과 대안학교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대안학교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전 동백학교에 오고 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14살 때 저는 자유로움을 경험했고요. 반복적인 수업과 삶, 그리고 현재입니다. 저는 동백학교에 오고 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느낌은 쉽게 들지 않는 것인데 그게 들더라고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모든 것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힘듦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이랑 소통하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친구랑 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어색하고 외로웠습니다. 저는 동백학교에 오고 나서 혼자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보다는 혼자 다니는 시간이 많아 초반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주 울기도 하고 혼자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혼자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도 했고 혼자가 안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고 친구들에 따라 결정하고 제 안에 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일 중요한 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혼자면 혼자, 둘이면 둘, 제일 중요한 나답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외롭진 않고 혼자만의 시간이 친구들이랑 있는 것보다 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 자신을 넘어서게 해준 이 공간 자체에 정말 감사함과 고마움이 큽니다. 지루하시죠? 지구가 뭐예요? 다음은 저의 건축 철학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왜 철학이 필요하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책도 읽고 의미를 담으려고 하니 철학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워봤습니다. 일단 제가 책을 진짜 안 읽거든요. 근데 제가 논문 때문에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읽은 부분에서 제일 좋았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건축물 속에 담겨진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을 때 그 건축물을 잘 아는 이입니다. 철학에 있는 건축이라는 책 중에서 나온 글입니다.
이렇게 저는 책도 찾아보면서 저의 철학을 세워봤습니다. 저의 건축 철학은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입니다. 조금 작아 보이지만 제일 중요하면서 건축에 가장 필요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집을 만들고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을 위한 공간, 즉 건축물들은 자연과 어울리지 못하는 걸까? 저의 건축 철학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는 본론에서 스스로에 던지는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을 해결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저의 본론 맥락입니다. 네, 이 질문의 답은 베르나르 슈미의 건축가의 건축물의 답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물의 구성으로만 자연을 녹인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 자체를 자연과 어우러지게 한 것에 저는 되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이든 바퀴든 어디에서나 유리 뒤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건축물의 의도는 공간을 부여하면서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연은 그대로 보존하지만 또 하나의 공간이 생긴 것이면서 저에게는 참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건축 철학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지루한 부분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 이제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모형으로 표현하기인데요. 모형 표현하기 전에 설계도를 먼저 그려서 모형을 만들어야 돼서 설계도가 되게 많은 공을 들였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당 설계도입니다. 달강화. 달강이가 들고 있는 것이 저희 식당 설계도입니다. 보여드라고요.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표현하기 해야 돼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공간 설계도입니다. 교육공간 설계도는 나눠 드리겠습니다. 되게 많거든요. 교육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계도로 했고 아까 식당은 이거였어요. 자세히 보시면 되게 선 하나하나 되게 많은 것을 표현해놨거든요. 네, 갖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기숙사 설계도입니다. 기숙공간 설계도는 제일 제가 공을 들였던 공간이고 제일 힘들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 교육공간은 제가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기숙사 설계도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게 허전해 보이는데 이게 저렇게 됐어요. 이 과정이 있어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방 하나하나 다 제가 문을 뜯어놨는데 제일 힘들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네, 설계도를 다 그리면 모형은 되게 빨리 만들 수 있어서 설계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계도는 옆에 전시를 해놓을 거여서 나중에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도는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글로 표현한 모형입니다. 이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은 설계 도구를 그려서 한 것은 아니고 따로 그 지만 쌤의 작품이어서 나중에 건축되었어요. 네. 네. 선생님 기부. 먼저 교육 공간입니다. 이곳인데요. 이것은요, 자세히 보시면 PPT 쌤이 넘겨줘요. 교실이 없어요. 교실을 없게 만든 이유는 조화로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교실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 조금 더 개방적인 느낌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느낌과 개방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교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 마시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생활을 해봤을 때 제일 필요했던 것이어서 넣게 되었고, 세 번째는 가족회의하는 곳입니다. 가족회의하는 곳은 중간에 동그랗게 선이 그려져 있는데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동그랗게 가족회의를 하는 곳이 1층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둔 이유는 같이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다. 제가 공동체를 배우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배움이 둥글게 앉아서 마주보며 이야기 나눴던 것이어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공간 2층입니다. 경계 없는 가르침과 배움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교실이 있습니다. 이곳에 교실을 표현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되게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서 교실을 만들게 되었고요. 2층은 완전한 교육 공간으로서 제가 가장 가치 있게 배웠던 수업 3개를 정하여 여기에 한 교실마다 의미를 녹였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프로젝트 수업 하나랑 자zen감 수업 하나랑 마지막 기후변화를 교실 하나하나에 녹여봤습니다. 여기는 온전한 교육 공간이어서 여기서 모든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온전한 심해 공간, 다락입니다. 제가 다락이 있는 거랑 없는 학교가 차이가 크더라고요. 다락에서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다락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온전한 쉼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학생들의 배려 차원으로 만들게 되었고, 탁구대가 있습니다. 탁구대가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네, 달강이가 만든 거여서 네, 탁구대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 공간이 끝났습니다. 마이크 안 쓸래요. 오케이. 다음은 식당입니다. 식당은 크게 주방과 식탁 이런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주방이 되게 커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요리를 할 수 있고 같이 여기서 요리를 만들어서 이 둥근 식탁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식탁은 돌아가요. 그래서 각자 만든 거 다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덜어먹는 그런 식으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수동입니다. 자동이면 안 돼요. 반자동은 안 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옥상입니다. 소속감. 그 괜찮아. 넣으면 돼요. 동양 부분이야는. 그래요? 그럼 소속감 해야죠 또. 여기 큰 둥근 원에서 다 같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다 같이 나누어 먹었으면 해서 이렇게 소속감을 위한 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인데요. 옥상은 사진이 없는 게 안 만들었어요. 아니, 안 만든 게 아니라 설계 아무튼 옥상이 네, 그 옥상을 배치하게 된 이유는 옥상에서는 카페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자립과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서 취미 공간일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월급도 주어집니다. 다음 제가 제일 공을 들인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는 1층과 2층으로 나눠지는데요. 기억의 시간을 담다 함께와 혼자 조화의 공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그것은 기억의 의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높이가요 4.3m예요. 그래서 제가 이 높이에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일상 속에는 기억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생각해서 우리 학교의 가치를 담은 거죠. 그래서 높이를 4.3m로 정했고, 또 여기에는 자기만의 방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이 있어서 스스로 과제를 안 했거나 과제를 못했을 때 여기서 할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그래서 그곳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제가 생활을 해봤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기숙사에서도 다 같이 생활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2층입니다. 2층은 막 특별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인 친해짐이 있어요. 여기서는 침대가 없어요. 근데 이 기숙사 자체가 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누워서 같이 이야기하며 자는 것이 저의 공동체 생활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고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중간에 나무 있죠? 이건데요. 이렇게 나무를 배치한 그 집이 중정현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무를 배치했습니다. 단순히 예뻐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배치한 나무는 동백나무인데요. 동백나무는 되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저희의 학교 철학 가치인 그 기후변화에 대한 그게 있어서 동백나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되게 좋대요. 이산화탄소 흡수율도 되게 많고, 그래서 동백나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도 가치와 같이 공존하자 해서 되었습니다. 이제 외부로 나갑니다. 보셨나? 아, 이거 보일 수가 없고 그냥 PPT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이 캠프파이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가하는 공간입니다. 데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요가를 진행할 거고, 이렇게 밖에 외부로 뺀 이유는 사방이 막혀있는 공간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곳에서 넓은 시야를 갖고 그 자연 속에서 온전히 나를 집중하자 해서 이렇게 여기에 요가하는 곳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회의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이제 요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가뿐만 아니라 공동체 놀이 아니면 명상 같은 것도 여기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축구장입니다. 이 지만이표 축구장인데요. 지만쌤이 되게 공을 들였어요.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거였는데 귀찮아 안 만들었는데, 이곳은 축구나 몸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되게 건강에도 좋고, 제가 한이 되었던 게 학교 근처에 축구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축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만쌤이 그걸 또 해줬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진입니다. 전체 내가 사진 찍어놨어요. 이 밑에서 보면 이런 배경이 들어가고요. 위에서 보면 약간 이런 그 전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돌담이 보이잖아요. 이 돌길은 몇 미터였지? 41.6m로 4.16을 기억하자는 그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판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네 41m가 될 거예요.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몇 평인가요? 600mm. 대충 넓어요. 정답. 다음은 소책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제가 책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림도 그렸고요. 네, 제가 그린 거예요, 저거. 그래서 저것을 제가 세세하게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맨날 만난 사람이 이거다 할 수 없어서 소책자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저의 표지입니다. 네, 값이 오늘이에요. 네, 의미.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소책자를 펼쳐보면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는 말입니다. 소책자의 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상이라는 주제입니다. 명상. 깊은 호흡과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끊임없이 나를 관찰해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아침에 명상으로 시작하여 자신을 관찰하며 명상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평화롭다. 5분 명상만 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시간은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기에 지금 내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모습이 존재했다. 당신들 또한 아침에 명상으로 시작하는 날이 되었으면.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마무리를 지어보려 합니다. 결론.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제가 1년 동안 해왔던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에는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무리에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본이 어땠나? 저는 해본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초반에는 엄청 힘들었고 재미도 없고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여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움도 많았고 새로운 지식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책을 안 읽던 나 이시아가 책을 읽어야 한다는 과제가 또 왔죠. 그래서 또 책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과 내가 해왔던 행동들을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움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도 없었던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공적이었나?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모형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과 나의 끈기를 보았을 때 모형을 완성 못했었어도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스케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것을 보니 이걸 내가 어떻게 했지?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논문 때문에
갔던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무실을 아무도 못 쓰게 만들었거든요. 점령해가지고 유비쌤도 그때 얘기 못해서 다른 데서 얘기했고 학부모님들도 얘기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고마운 사람을 넣습니다. 저는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은 되게 많지만 줄여 저의 3명의 멘토와 지만이입니다. 저의 진짜 멘토인 인주쌤. 인주쌤이 없었으면 저의 소책자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모형을 만들기 전까지 모든 방면에서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해 이 자리를 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문 멘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만이입니다. 지만이는 저를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것도 있습니다. 축구장이 바로 지만이가 만든 것입니다. 실제 나무로 대를 만들고 양파망을 잘라 그물을 붙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달강이도 되게 작품 많이 하고 아까도 많이 도와주셔서 달강이도 고맙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지. 현영쌤입니다. 현영쌤은 저의 PPT 멘토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도와주시고 PPT만 딱 도와달라 했을 때 PPT만 도와줬어요. 또 제가 이렇게까지 PPT 퀄리티를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그 주역이 현영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고마운 분이죠. 또 계속된 디자인 의견을 주기도 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마지막 멘토입니다. 저의 진짜 멘토예요. 제가 이렇게 건축물을 탄생시키고 설계도를 그릴 수 있게 도와주신 이민주 멘토님이십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논문을 완성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어서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건축 멘토님께서 오시고 난 후 계속 주메일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계속 물어볼 거 물어보고 해주셔서 제일 힘드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다음에 만나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진 건축에 대한 시점으로 저의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의 변화를 보여주며 마무리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마무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사람 사는 공간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돌담 하나 짓는데 소중하고 또 집중하여 건축 하나하나에 애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건축이란 공간이라는 곳에 건축가가 자신의 상상과 자유를 넣은 아름다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